자, 그만. 자, 봅시다. 요거 혈액 지문, 요거는 추가로 뭐 다른 이야기 없이 읽고 풀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요거 읽고 문제를 몇 번을 풀 거냐면 46번, 48번 두 개 풀 겁니다. 46번, 48번. 자, 여기서 10분 줄게요. 시작합시다. 시작.
자, 앞에 봅시다. 자, 질문 한번 볼게요. 자, 혈액은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 뭐야? 피는 무언가를 운반한다는 거, 맞죠? 피는 운반책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맞죠? 혈액은 대체로 뭐 산소 뭐 이런 것도 이제 운반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는 얘기. 자, 만약 혈관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에 혈액이 응고되어서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자,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피가 계속 난단 말이야. 어느 정도 나다가 멈춰. 왜 멈추는데? 피가 뭐가 되기 때문에? 응고되기 때문에. 피가 굳는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피가 응고된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 다음에 응고가 혈액 손실을 막아준다는 것까지도 충분히 추론 가능이야, 맞죠? 자,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서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서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현상이래요. 섬유소 그물 뭔지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난 몰라, 일단은. 자, 그 다음에 혈소판 마개 알아요? 나 몰라. 자, 근데 일단은 우리가 어떤 정보는 얻어갈 수 있어? 아는 걸 바탕으로. 자, 혈액이 응고된다고. 그러면 걔가 덩어리가 생길 거 아니야. 그 덩어리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혈병이라고 한다고. 요거는 간단하게 우리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정보겠네, 맞죠? 자, 넣을 수 있는 정보, 없는 정보 나눠봐. 넣을 수 있으면 상관없어. 나는 안 됐어, 맞죠? 나는 안 됐어요, 실제로. 자, 그래서 혈병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래.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 혈병을 혈전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럼 혈병과 혈전은 성분이 똑같아, 달라? 똑같은 거야. 어떨 때 혈전이라고 부르는데? 혈관 속에서 굳으면 걔를 혈전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뭐야? 혈관 밖에서 굳으면 혈병, 안에서 굳으면 혈전. 이거는 넣을 수 있겠네, 맞죠? 자, 그래서 혈관 속에 쌓이면 그걸 혈전이라고 한다고. 자, 봅시다.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에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경화가 무슨 말이야? 경화. 단단해지다. 경이 이제 단단하다잖아, 맞죠? 단단해지다. 동맥이 단단해지면 두꺼워져서 뭐가 쌓여? 이물질이 쌓여. 마치 뭐야? 덩어리가 쌓이듯이. 자, 그러면 그 부위에 뭐가? 혈전이 자꾸 가라앉아. 혈전이 가라앉아. 혈전이 가라앉으면 덩어리가 자꾸 커지겠네. 맞아요. 덩어리가 자꾸 커지면 그 혈관에 피가 잘 돌아가? 잘 못 돌아가? 잘 못 돌아가.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날 수 있대요. 그래서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자,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아, 응고와 순환에 누가 역할을 한다? 비타민 K가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위에 응고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아니지만 혈액이 응고된다는 얘기 나와 있잖아. 그리고 이미 우리 또 알고 있어, 그 정도 지식은. 자,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혈액의 응고와 순환에 누가 역할한다고? K가 역할한다고. 근데 혹시 이 부분 읽으면서 궁금한 거 없었어요? 순환은 어떻게 되는데? 봐봐봐. 응고가 되잖아. 지금 여기까지 나온 내용이야. 응고가 되면 뭐가 돼? 혈전이 쌓여. 혈전이 덩어리가 돼. 뭐가 일어나? 동맥경화가 일어나. 동맥경화는 혈액이 잘 순환되는 거야? 잘 순환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뭐라고 적어놨어? 순환에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쌓이면, 응고되면 안 돌아가야 되는데 피가? 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을까? 알아, 몰라? 몰라. 얘는 알아. 그냥 얘가 이 역할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으로 봤을 때 원활한 순환은 얘 반대말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 반대말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뒤에서 알 수 있는데 한참 뒤에서 알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찝찝함을 가지고 넘어가야 돼? 여기에 찝찝함을 가지고 넘어가야 돼. 이건 지금 아직까지 설명이 안 돼. 앞에 건 설명이 돼. 얘는 설명이 안 돼. 알겠죠? 자, 볼게요.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답니다. 위에 나와있죠. 자,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서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뭐라고 했다고? 비타민 K라고 했다고. 그 어떤 물질이 얘인가 봐. 얘가 결핍되면 뭐가 돼? 혈액이 응고가 안 돼. 그러니까 얘가 혈액 응고에 도움을 준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서 일어난대요. 뭐라고 적혀 있어?
연쇄야. 연쇄는 한 번에 일어나는 거야?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우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뭐가 나오겠어? 순서 나오겠지. 맞죠?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뭔데? 여러 혈액 응고인자들이 활성화가 된 이후, 활성화까지가 첫 번째 순서야. 다음 두 번째 순서가 뭔데? 자, 프로트롬빈이 활성화가 된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뭔데? 트롬빈으로 전환된대요.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답니다. 여기까지가 네 번째. 자, 적어도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면 좋아. 순서가 안 들어와. 뭐 하면 돼? 메모해. 알겠죠? 구조. 근데 이 구조를 쓸 때 여러분들 구조가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어야 돼. 봐봐. 이 화살표랑 내가 모양을 좀 다르게 했는데 이 화살표랑 이 화살표는 종류가 달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혈액 응고인자가 활성화가 돼. 첫 번째 조건이야. 두 번째 뭔데? 프로트롬빈이 활성화가 돼. 그러면 프로트롬빈이 여기로 넘어가는 건 활성화가 아니라 뭔데? 얘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얘는 서로 본질이 똑같은 애인 거야. 이해되죠? 얘가 얘로 바뀌는 애야. 그러고 나서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잘 보세요. 트롬빈이 피브리노겐으로 바뀌는 거야? 아닙니다. 여기 밑에 있는 얘는 뭐야? 이 트롬빈의 역할입니다. 역할. 자, 그러니까 활성화, 변화. 그러면 얘가 어딘가에 뭔가가 얘가 있는데 얘를 얘로 바꾼다는 거야. 이해되죠? 이 구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4번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올라가면 좋을까요? 피브린이라는 단어가 익숙하면 좋아. 이상한데? 너무 낯선 단어인데 익숙해. 왜? 위에 나왔잖아. 뭐라고 적혀있어?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 마개와 뭉쳐서 뭐가 된다고? 혈병이 된다고.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피브린이라는 단어 위에서 한 번 나왔어. 알겠죠? 그럼 두 번 나온 거야, 얘는. 자, 다음 볼게요.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대요. 아, 비타민 K가 언제 관여한다고?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고. 옆에 표 한번 볼래요? 아까 그렸던 거. 자, 이 네 가지 순서 중에서 비타민 K는 어떨 때 활용된다? 첫 번째라고 해도 되고, 근데 나 사실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쨌든 활성화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활성화에 관여한다고. 알겠죠? 자, 그럼 비타민 K는 언제 필요해? 1번 또는 2번에 필요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1번에 필요한 거긴 하던데, 뭐 알 수는 없지. 그래서 어찌됐건 활성화와 관련돼서 필요하대요. 맞죠? 자, 그러면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잘 보세요.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돼 있잖아. 그 말은 활성화의 필요 조건으로 뭘 필요로 한다는 거야? 이 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요, 이제 앞으로 활성화를 뭐라고 부를 건데? 칼슘 이온과의 결합으로 부를 거야. 이해돼요? 어차피 얘가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해? 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활성화는 결국은 그 전에 필요한 전제인 칼슘 이온과의 결합과 일맥상통할 거야. 물론 실제로는 모르지. 나도 활성화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칼슘 이온 결합 이후에 또 뭐 다른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 근데 난 그건 몰라. 여기에 나와 있는 글로만 바탕으로 보자면 칼슘 이온과의 결합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지만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필요 조건인데 여기 필요 조건 하나 더 있습니다.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또 뭐가 되어 있어야 된대요? 카르복실화가 되어 있어야 된대요. 이게 뭐야? 나도 몰라. 근데 우리가 추론은 내볼 수 있어. 카르복실이 뭔지 모르지만 화는 무슨 말이야? 되다라는 뜻이잖아. 비음화가 뭐야? 비음이 아닌 애들이 비음이 되는 게 비음화잖아. 그럼 뭐야? 카르복실이 아닌 애가 카르복실이 되어야지 결합할 수 있나 보네. 맞죠? 자,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서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거. 아, 카르복실화가 뭔데? 이게 지금 줄여서 카르복실이 됐나 보네. 맞죠? 자, 그러니까 얘가 얘로 변해야 카르복실화가 되고, 카르복실화가 돼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해야 뭐가 되는 거야? 활성화가 된대요. 맞죠? 자, 다음.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서 카르복실화 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뭐라고 한다?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어떤 비타민 K 어떤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 있어. 걔는 언제부터 필요한 거야? 요 때부터 필요한 거야. 활성화가 되려는 그 순간부터 비타민 K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없어. 활성화가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맞죠? 자, 다음.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1과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2가 있대요. 자, 1,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 뭐가 더 중요해? 나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각 나뉘는데 1, 2 뭔지 모르겠지만 각각 하나하나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어. 뭔데? 하나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거, 하나는 동물에서 합성되는 거. 자, 그러니까 뭐 숫자까지 기억나면 좋겠지만 K1은 식물, K2는 동물. 기억 안 나면 뭐야? 하나는 식물, 하나는 동물이라는 거야. 둘 다 비타민 K1, K2니까 둘 다 K야. 맞죠?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1을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 학교 급식을 예로 들어서 학교 급식 열심히 먹었어. 비타민 K1 부족해, 안 부족해? 안 부족하다는 거야. 근데 얘 왜 K1만 얘기했는데? K2는 다릅니까? 그렇겠지. 이해돼요? 근데 다른 이유는 안 나와 있어서 몰라. 저 뒤에 맨 마지막에 나오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K1, K2라고 봤을 때 K1만 열심히 급식 먹으면 섭취가 충분하다는 거야. 맞죠? 자, 다음.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고 이는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답니다. 자,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대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칼슘의 역설이라고 되어 있잖아. 단어의 의미는요, 여러분들 더 상세하게 알면 알수록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왜 어비럭 하잖아. 맞죠? 역설의 뜻이 뭡니까? 이거는 심지어 국어에서 배웠어. 중학교 2학년 때 역설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술형으로 안 적은 사람 아무도 없을걸? 물어보는 질문만 달라지지 무조건 적어야 된단 말이야. 중2 때 배웠어요. 왜 이때 또 배웠어요? 역설의 정의. 오, 진짜? 역설의 정의가 뭔데요? 몰라요. 나 외웠어. 나 외웠어. 겉보기에. 모순되지만. 그렇지. 역설은 반드시 뭘 필요로 한다? 모순. 모순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잘 봐봐. 역설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모순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이 생긴답니다. 이거 모순이야? 아니야. 나이 들면 생기는 거 당연한 거야. 맞죠? 자, 다음.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답니다. 골다공증 있는 사람이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요. 역설이야? 아니지. 자,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칼슘 보충제를 먹었어.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높아졌답니다. 이거 역설이야? 아니지. 먹었는데 당연히 높아져야지. 자,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서 동맥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대요. 자, 그럼 봅시다.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자, 봐봐봐. 칼슘 뭐 때문에 먹었어? 골다공증 때문에 먹었어. 골다공증이 골밀도가 낮을 때 생기는 거야? 높을 때 생기는 거야? 낮을 때 생기는 거잖아. 골다공증 뼈에 구멍 생기는 거잖아. 맞죠? 자, 볼게요.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칼슘 보충제를 먹었는데 골밀도가 높아지지 않았어. 역설이야? 역설 아니야? 역설이야. 이해되죠? 자, 혈관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된대요. 자, 그러니까 혈관 속에 뭐가 쌓이는 거야? 칼슘이 쌓이는 거야. 자,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먹었어. 피 속에 칼슘 농도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 그 혈액 속에 녹아있는 칼슘 농도가 사실은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뼈로 가야지. 근데 뼈로 갔다는 거야, 안 갔다는 거야? 안 갔어. 혈관 석회화가 진행됐다고. 자, 그러면 얘는 뭐가 쌓여서 된 거야? 칼슘이 쌓여서 됐나 봐. 맞죠? 자, 혈관 석회화가 진행돼서 뭐야? 혈관 속에 쌓이는 거겠죠. 맞죠? 쌓여서 또 뭘 만들어? 동맥경화를 만든대요. 맞죠? 자, 봅시다.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 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고 하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된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 혈관이 막혀 있어. 칼슘이 쌓여서. 그걸 누가 풀어줘? MGP 단백질이 풀어줘. 맞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MGP 단백질이 바로 뭡니까? K 의존성 단백질이래요.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 얘야. 그러면 비타민 K를 섭취하지 못하면 뭐가 생긴다? 혈관석회화가 생긴다. 혈관석회화가 생기면 뭐가 된다? 동맥이 경화된다. 혈액이 순환이 잘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비타민 K를 먹어. 혈관석회화 억제돼, 안 돼? 억제돼. 맞죠? 그럼 혈관에 피가 잘 돌아, 안 돌아? 잘 돌아. 뭐랑 연결해야 돼? 그렇지. 순환이랑 연결해야지. 순환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왜 얘기하는 거야? 비타민 K가 응고 역할도 하는데 순환 역할도 한다고. 응고 너무 심하게 되면 뭐야? 혈전 쌓여. 그런데 그러면 얘는 이제 그 응고하는 뭉치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원활한 순환은 어떻게 도와주는데? 피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뭘 풀어주는 거야? 석회를 풀어주는 거야. 이해되죠? 비타민 K가.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K1은 간세포에서, K2는 그 이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대요. 자, 앞의 내용을 잘 기억하면 여기에서 벌써 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뒤에 힌트 한 번 더 나와요. 간세포기 때문에 요 앞에 간세포 얘기 있었거든.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얘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야? 비타민 K 역할 두 가지 뭐였어? 응고랑 순환이었어. 이해되죠? 자, 그러면 각각 나뉠 거라고. 이거는 우리가 글을 읽기 전까지는 몰랐어. 근데 여기까지 읽고 알면 좋고 뒤에 더 있어요. 봅시다. 그러므로 혈액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뭐가 안 돼요? K1이. 그 이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누가 담당한대요? K2. 자, 그럼 물어봅시다. 그 이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종류 중에서 우리 하나 알아. 뭐 하는데? K 의존성 단백질 중에 뭐? NGP 단백질. 이해되죠? 자, 걔의 활성화는 주로 K2가 담당한다고. 자, 그러면 얘는 응고, 얘는 순환 연결돼요. 자,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1과 K2로 구분해서 설정해야 되고 K2가 함유되어 있는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해야지 뭐가 도움이 된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봅시다. 칼슘의 역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대체로 이제 헷갈리는 게 뭐랑 헷갈리냐면 이번 4번을 좀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자, 4번 선지 한번 봅시다. 이거 지난번에 봤던 고전 시간은 좀 비슷해. 분명히 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연결이 잘못됐어. 자, 봅시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는 것이겠군이라고 되어 있어. 자, 봅시다. 칼슘 보충제 섭취,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된다 내용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자, 근데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혈액 내에 단백질이랑 칼슘이 결합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 단백질이 사실은 뭔지 모른단 말이야. 있을 수도 있잖아. 맞죠? 자, 그런데 혈액 내 단백질이라고 할 때 사실은 이게 글 속에 나와 있는 뭐를 다른 말로 바꾼 거야? NGP 단백질을 지금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맞죠? 근데 NGP 단백질이 칼슘이랑 결합해? 뭐랑 결합해요? 비타민 K랑 결합하는 거겠지. 근데 이것까지도 우리가 연결 못했다고 친다면 봐봐봐. 의미상으로 역설이라며. 먹었어. 쌓였어. 역설이야? 아니지. 이해돼요? 자, 잘 보세요.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대요. 보충제를 섭취했어. 여전히 필요하대요. 뭐야? 역설이지. 모순이잖아. 이해되죠? 자, 그래서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 나와 있었고 맞는 말이다. 그쵸? 자, 그리고 이게 뭐랑 연결돼? 역설이랑 연결돼. 자, 다음 48번 볼게요. 자, 8인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한답니다. 자, 트롬빈에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한대요. 자, 다음 두 번째 플라스미노겐,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한답니다. 자, 다음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는데요. 트롬빈의 작용만 억제한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볼게요.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자, 잘 보세요. 혈관 석회화는 생겨. 뭐 때문에 생겨? 칼슘을 많이 먹으면 생겨. 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타민 K2가 필요해. 이해되죠? 비타민 K가 필요해. 그래야지 혈관 석회화를 막을 수 있어. 이해되죠? 자, 그런데 지금 가 뭐라고 적혀있어? 트롬빈에 작용하지 않는데 뭘 억제한대요 지금?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한대요. 비타민 K 억제하면 혈관석회화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맞죠? 자 그러면 혈관석회화 유발할 수 있겠군.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다음 나는 이미 뭉쳐있던 혈전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겠군. 자 봅시다. 나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브린이 2번 나온다 그랬잖아. 자 요거는 첫 번째 피브린 찾으러 가봅시다. 자 1군단에 뭐라고 적혀있어? 혈액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이 피브린이 모여서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막이랑 뭉치는 게 응고라며. 맞죠? 근데 그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피브린이 모여서 만들어져. 근데 피브린을 자꾸 분해해. 덩어리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럼 응고 돼 안 돼? 안 돼. 얘를 분해하면 응고가 안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연결해 봅시다. 이미 뭉쳐있던 혈전이 있어. 혈전의 성분 뭐로 되어 있겠어? 피브린으로 되어 있겠지. 왜? 걔가 뭉쳐서 만들어지는 거라며. 맞죠? 자 그러면 혈전이 풀어진다. 피브린을 분해한다. 연결돼요.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다음 3번 선지 봅시다.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혈액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이라고 되어 있어. 자 아까 칼슘 이온 결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나는 뭐라고 바꿀 거라고? 결합되면 그 다음에 활성화가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혈액응고인자 활성화를 억제하겠군. 자 잘 봅시다. 앞에 순서 한번 가봅시다. 혈액응고인자 몇 번째? 첫 번째야. 트롬빈 뭐야? 세 번째야. 혈액응고인자 활성화되고 얘가 활성화되면 얘가 얘로 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미 트롬빈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얘는 칼슘 이온이랑 결합했어 안 했어? 그렇지. 이미 한 상태여야지 트롬빈으로 넘어오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다고 해서 얘를 막을 수 있어? 없어요. 얘는 한참 전에 만들어지는데. 이해돼요? 자 그래서 혈액응고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는 걸 트롬빈의 억제로 막을 수 없다는 거야. 왜? 얘는 작용 안 한다며. 그럼 얘는 냅둔다며. 그러면 비타민 K 들어와. 혈액응고인자 활성화돼. 그러고 나서 바뀌어서 트롬빈이 된다고. 트롬빈 억제한다고 해서 얘를 못 막아? 그러진 않지. 순서가 얘가 먼저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정답이 5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5번 한번 볼게요. 나와 나는 모두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하겠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 봅시다. 피브린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피브리노겐이 뭐 한다고? 전환된다고. 맞죠? 전환되면 피브린이 돼요. 근데 이 역할을 하는 애를 뭐라고 했어? 트롬빈이라고 했어. 이해돼요? 자 그러면 다 트롬빈 억제했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해되죠? 자 다음 나는 뭐였어요? 피브린을 분해한다고 했어요. 이해되죠? 자 그럼 섬유소 그물 만들어야 되는데 피브린을 자꾸 방해하네.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이해되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지. 이해되죠? 자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뒤에는 그 바이러스 얘기 나오는데 요거는 좀 쉬워요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좀 쉬운데 요 뒤에 나오는 요 바이러스 지문이 그 실제로 여러분들 학교 그 이제 독서 시험 치다 보면 내신에서 학교 선생님이 좀 자주 쓰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어렵지도 않으면서 이제 딱딱딱 나눠서 설명해 주기도 좋고 해서 이제 이번에 내가 그 고등학교 2학년 작년이죠 25년 그 내신 애들 준비하면서도 서로 다른 학교인데 이 지문 시험범위 들어가는 학교들이 왕왕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지문은 여러분들이 읽고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이제 뒤에 답은 있는데 쌤이 지금 해설을 못 해주니까 혹시나 읽고 풀어보는데 좀 설득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은 질문을 한번 해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죠? 맞습니다. 너네 그거